우리가 흔히 여드름을 청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이 한 번 나고 나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요. 또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줄 알았던 여드름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돈키호테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여드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입동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너무 추워요, 그죠? 네. 겨울 되면 이렇게 왠지 차를 좀 즐겨 드실 것 같은 원장님이신데 즐겨 드시나요? 예, 뭐 차도 좋아하고요. 어. 음료수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그 쌍화차 같은 거 향 좋잖아요. 그리고 좀 저는 추위 타는 편이라 그 따뜻한 쌍화차 이런 거 해서 먹으면 겨울에 몸이 편해서 자주 즐겨 먹는 편입니다. 딱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겨울맞이 건강 비법으로 드시는 차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쭤보기도 전에 쌍화차 얘기를 해주셨어요. 겨울에 그럼 쌍화차 말고 또 우리가 먹으면 좀 좋은 겨울에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차 뭐가 있어요? 우선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좋은 뭐 국화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지만 오히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쌍화차는 제일 중요한 게 간이 문제가 되는 피로, 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간의 피로와 근육의 피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복용시키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쌍화차 제일 좋고요. 네. 그 외에도 나는 이제 그 소화가 안 좋아 그럼 생강차 또는 요번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귤피차 입맛도 높게 하고 소화도 높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차 종류죠. 그렇군요. 역시 뭘 여쭤봐도 답변을 잘 해주셔서 궁금한 거 그냥 그때그때 막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여드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하고 여드름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저 역시도 그게 두 개가 구분이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제 치료할 때는 거의 두 개를 혼용해서 막 치료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되죠. 둘 다 공통점은 이제 각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안에는 피지가 문제가 되고 또 그 부위에 열이 과다하게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환을 촉진시키고 열 꺼주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 두 개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려라고 임상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각질이 생기고 그런 것을 그 특수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쉽게 제거해 버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좋고 지루성 피부염도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여드름은 그 사춘기 지나면 잘 없어지기도 하고 잠만 푹 자도 없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는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랑 여드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원인이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열을 내리고 피지를 좀 제거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겠네요,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가요? 좀 다르죠. 이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시뻘겋게 이렇게 반진처럼 나오면서 진물도 흐르고 딱지가 않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드름은 우리 흔히 이제 청소년들 얼굴에 나는 것처럼 구진형으로 이렇게 빨간 반점, 갈색 반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는 거 있죠. 땀띠보다 좀 심한 거, 그 정도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외형상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 이마에 지금 난 거 이거 여드름이에요? 청소년 여드름 같긴 합니다만. 아니 여드름이 청소년기에 많이 난다고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그 피지와 각질의 문제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피지와 각질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성인이 돼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전적인 측면까지 같이 합쳐지게 되면 나이 한 50, 60대 가서도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을 많이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공을 잘 알면 좋은데 이제 모공이라는 건 털 모자에 구멍 공자잖아요. 그쵸. 털이 나는 자리에 안에 이렇게 보면은 실제 털이 나오면서 코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당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름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막 혼용된 피지선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피지선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잘 배출이 되면서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생기는 질환인 거죠. 여드름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드름이 스트레스나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아주 많은 관계가 있고요. 모든 피부 질환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차원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밤에 수면 상태에서 피부 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손상 세포에 대한 재건 활동을 밤에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미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로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유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고 나면 아침에 뭐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뭐 개기름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그게, 기름이 흐른다고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네. 유분이 너무 번질번질할 때 그런 이제 글자를 맞아요. 뭐 써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름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 여러 경우에 면역이 떨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재생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어서 수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도 얼굴에 그렇게 올라오는 건 열 때문일까요? 열받아서. 한방적은 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서양의학적 개념을 좀 집어넣는다면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가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행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열의 대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부위에 가서 이제 피지가 늘어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죠. 특별히 얼굴에만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다른 부위에 또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드름은 어디에 날 수 있습니까? 주로 여드름은 얼굴에 나는 겁니다. 얼굴, 목 같은데 실제 그 모공이라 하더라도 피지가 많이 있는 부위가 있는데 네. 물론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특별히 어느 부위에 뭐 등드럼 그래가지고 등 쪽에 맞아요.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적인 부위는 얼굴과 목이죠. 그럼 등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등에 피지가 많은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한방에서 이제 DITI라는 검사를 해보게 되면 등 쪽에 열이 있어서 뻘겋게 되면서 나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열 대사가 안 되는 것이어서 열을 꺼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폐에 열이 있을 때도 등드름이 잘 생기고요. 근데 찍어봤는데 열이 없는데도 등에 여드름이 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지선이 발달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피지선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피지선은 몸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땀샘에는 이제 소환선, 대한선 그래가지고 땅구멍이 모공과 함께 나오는 것을 대한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모발의 윤기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기름 성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다하게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심상성 자창이라는 병명을 갖고 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피지가 늘어나니까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생겼을 때 보통 여드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부분이죠. 이미자님은 저희 아들은 얼굴에는 여드름이 없는데 등 쪽에 나서 고생을 합니다. 샤워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등 쪽에 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폐에 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폐에 열이 있다면 폐 열을 끄는 약들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청상방, 풍탕 이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만약에 찍어봐서 열은 없는데 오네 그러면 이제 피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짜준다든지 또는 그 피지가 늘어나는 환경이 그 학생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식이라든지 어떤 당질, 단 음식 같은 거 있죠. 또는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등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면 그런 것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그 부위를 좀 안 씻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3998님이요. 저는 참을성도 좀 없고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 여드름이든 뾰루지든 가만 못 두고 짭니다. 거즈나 휴지를 쓰긴 하는데 염증도 잘 생기고 흉도 질까 걱정이에요.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짜는 게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보기 흉해서 이제 그 여드름을 놔두면 이렇게 노랗게 곱는 경우들이 있죠. 네. 또는 그것이 터져서 이렇게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럴 때만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가볍게 눌러서 짜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것도 사실은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그 압착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빨갛게 돼 있는 것을 또는 갈색으로 돼 있는 구진형 여드름을 손을 대는 순간 이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남고 뭐 켈로이드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드름 흉은 없앨 수 있습니까? 흉이 지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없애고 싶어요라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약은 많거든요. 네. 여드름 흉터 약. 네. 근데 그런 약들을 바른다고 이게 나아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그런 약들도 한방 약들도 있고요. 이제 또 침을 많이 맞습니다. 아, 흉터에 침을 맞아요? 네. 그 화상 흉터라든지 여드름을 잘못 압착해서 남은 흉터에 침을 놓게 되면 침 자극에 의해서 경락이 활성화되면서 피부 재생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흉이라는 것은 이제 켈로이드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겠고 파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침자극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그 진피층이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싹 복돋아지고 또 툭 튀어 화상처럼 무슨 얼그러져 있는 그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오잖아요.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안에 그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대사가 빨리 되면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부라서 좀 따갑죠. 그렇죠.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러면 주름도 없앨 수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름은 주로 이제 매선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매선이 뭐예요? 매선이라 해서 침 끝에 약실을 해가지고 그 약실을 그 주름을 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일종의 필러처럼 부위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너무 겁나는 얼굴이었군요. 한방 그러니까 일종의 천연 보톡스 그래가지고 보톡스는 일종의 그 저기잖아요. 마취시키는 건데 그렇죠. 예. 안 시키고서 매선을 통해서 한방에서 이렇게 주름 제거하는 치료는 그 매선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네. 하시는 한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방송이라서 뭐 많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여드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 결국 내가 기름진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그 피지샘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고기 먹고 좀 이렇게 든든하게 음식을 그 많이 먹게 되면 기름진 거 먹으면 얼굴에 이렇게 윤기가 흐르면서 혈색이 좋아졌어 이런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피지샘도 음식에 의해서 바로바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류가 특히 그렇고요.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쌀밥 같은 것도 포도당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여드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분들이 비만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 여드름 오면 제일 먼저 음식부터 조절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유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드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지방 같은 거, 우유, 그중에서 탈지 분유 계열이 있죠. 그런 것들. 아이스크림이 이제 탈지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 혹자는 뭐 그 초콜릿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음식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은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이렇게 살펴봐도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름진 그러니까 유당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여드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하신다면 음식을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야채, 채소, 과일류를 드시는 것이 좋죠. 김지연 님도 이런 문자 주셨는데 아마 여성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앞머리를 기르면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마 부위에서도 저희가 이마 여드름은 머리를 아예 길게 길러서 옆으로 가르든가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는 짧게 올리든가 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낭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털이 나오는 자리들이 요 이마 언저리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바람이 안 통하게 하고 땀이 좀 많이 나고 이렇게 되면 그 부위에 가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여드름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머리 기름이 자꾸 이마에 닿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극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마 쪽에 그 피지선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마에만 여드름 생겨요 하는 분들, 머리카락 자극 안 주는 데도 생겨요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닿으면서 네. 이 머리카락의 기름 이게 자꾸 이마에 닿아서 여드름이 생길 수 네, 뭐 상상력이 좋으시네요.
전 진짜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기름이 닿는 게 아니고 그 모발의 끝이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간질간질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자극이 이쪽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 자꾸 네. 손이 가게 되고 손으로 한두 번 긁게 되면 아까도 방송하시는데 머리 자꾸 이렇게 긁으시더라고요. 네, 이쪽 가름마 있는 쪽으로. 저러면은 꼭 염증 생기는데 제가 방송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딱 생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네. 손을 자꾸 대거든요. 그러면 손에 세균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감염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에이, 속상하네요. 자, 한종혜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콧등에 피지가 유난히 울퉁불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짜고 팩을 붙였다가 떼내고 관리를 늘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몇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비. 네, 이제 술 먹고 술주정뱅이들이 코 연기를 할 때 코를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개그 프로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네.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코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팽창해서 주사비라 가지고 코끝이 빨개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알코올에 의해서 간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 미간이 있죠. 네. 미간부터 이렇게 염증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생기는 분들이 있고 저는 술을 먹지 않는데도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실제로 한방에서는 풍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의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 대부분 이제 폐가 좀 안 좋거나 폐 쪽에 열이 생겼을 때 코로 바람이 나오잖아요. 폐에서 호흡을 할 때 뜨거운 바람이 콧등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쪽에 피지선을 자극하고 거기에 피지가 많아지면 코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폐 자체에 열이 있다면 침이라든지 기타 세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폐의 열을 꺼주는 약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요 부위의 문제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세안이나 그런 방법 또는 술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금주를 통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죠. 폐에 열을 끄고 간에 열을 끄고 이렇게 어떤 부위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건 또 이제 진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병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은 뭐 한 서너 달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은 한 달 정도 내외에 열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증상이 개선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임양규님, 저희 아들이 고3 19살입니다. 사춘기라서 얼굴이며 등, 다리, 엉덩이 쪽에도 여드름이 납니다. 치료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온몸에 나는 것도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청소년기 그 여드름의 특징입니다. 호르몬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2차 성징이 이제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생각사자, 봄춘자 해서 춘은 이제 춘정이라고 해서 성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2차 성징이 있을 땐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왕창 나오게 되겠죠. 그게 대략 15세, 16세 정도 남자 아이들이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신에 미량이 있는 피지까지도 많이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각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염증화되는 거죠. 아플 수도 있습니까 이때? 네, 심한 경우에는 결절형이라고 해서 아까 융기돼 가지고 구진형이라 해서 요만하게 올라오는 일반적인 여드름에서 발전을 하면 결절형이라 가지고 콩이나 팥 크기. 심한 사람은 이제 엄지 손가락 크기 정도까지 막 툭툭툭 붉어지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모낭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낭이 이렇게 팥뿌리처럼 자라게 되면 네. 모낭 끝이 염증이 생기는 건 모낭염. 올라가는 이 털의 중간에 있는 피지가 바깥으로 못 나와서 여기서 굳으면 여드름이거든요. 근데 요 밑에 있는 모낭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근처에 신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제 의료기관에 가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양교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몸 여기저기에 여드름이 났지만 2차 성징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딱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한약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전신의 열을 대사를 만져주려면 이제 그 침이나 국소 부위의 치료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 씻어주고 관리 잘 하고 열을 잘 꺼주고 세안을 신경 썼을 때 잘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제 굳이 치료하실 필요는 없지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가까운 이제 한방의료관을 찾아가시면 쉽게 처리되실 겁니다.
부위 중에 제일 안 낫는 여드름 혹시 어디예요? 그 부위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치료해도 계속 되는 경우가 턱에 턱. 나타난 예. 그런 맞아. 부위는 여성분들의 다낭성 네. 난포에 그 다낭성 질환이 생기거나 했을 때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여성 유전형으로 많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리 때만 되면 나오고 배란일 때만 되면 나오고 한약으로 고쳤는데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폐경이 된 이후에야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8289님은 저도 미스 때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별명이 멍게였어요.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아유 그거 약 발라도 소용없어. 결혼하면 다 없어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호르몬 탓이었는지 결혼을 하자마자 다 사라지던데요. 여드름 나신 분들 결혼하세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짠가요?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신 거죠. 아. 그러니까 장애 문제로 되신 분들은 나는 음식 관리했더니 나았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출산했더니 나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폐경하니까 나았어 하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그분의 여드름의 원인 또는 악화 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자가 사라지는 계기가 있다면 그때 사라졌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 없어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결혼하고 없어지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윤남훈님이 질문하셨어요. 귓바퀴 아래 여드름 같은 게 났는데 짜면 하얀 피지가 나와서 짜면 없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긴대요.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귓바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귀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귀 뒤쪽에는 여드름과 좀 다르게 네. 이 귀 뒤에 피지도 있지만 구진형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기름이 묻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비듬처럼 그 기름이 묻어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이상 발효가 되면서 냄새도 고약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쪽에 피지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닦아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간혹 가다가 어딘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짰을 때 하얀 피지가 나오는 경우면은 네. 하얀 피지는 어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에 그 피지 좀 아까 말씀드린 피지샘이 나오지 못해서 붉게 되면은 여드름이고 그것이 약간 경결되려고 했는데 오픈형 그러니까 개방형 여드름이 있고 폐쇄형 여드름이 있거든요. 개방형으로 구멍이 열려 있는 분들은 짜면 그 굳으려고 했던 여드름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여드름화되지 않고 염증화되지 않은 이제 기름 찌꺼기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드름 났을 때 저는 보통 이게 올라오면은 그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제 화장을 해도 안 가려지고 하는 일 직업상 이게 화장을 해서 가려져야 되는 일이다 네. 보니까 염증 주사를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염증 주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항생제 계열을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계열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증 치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놔두고 내 몸속에 어떤 다른 원인, 식생활이라든지 생리라든지 이런 원인들은 그대로 놔둔 채로 내 피부에 나타난 염증만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심해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면역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화요일마다 와주시는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폐에 열을 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5296님께서. 예. 가장 대표적인 약은 아까 말씀드린 청상방풍탕이라는 약이 가장 그게 뭔가요? 안에 약이 뭐 수십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반 그 청취자께서 파악하기 힘든 약인데 또 청상방풍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 한의사의 그 진찰을 통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런 약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폐에 열이 있다고 해서 폐렁 우리가 호흡기 그것 자체에 열이 있다기보다 한방에서는 폐경
그러니까 경락을 얘기합니다. 폐의 경락. 아까 말씀드린 코 쪽도 폐의 경락이거든요. 그 경락에 이제 과열된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것을 꺼주는 약이 존재하는 거고 정상광부탕 말고도 뭐 형계연교탕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이제 필요한 약들은 실제 폐에 열이 있다는 걸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드름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뉘죠. 뭐 간혹가다 보면 이렇게 막 아플 정도로 올라온 게 화농성 여드름인 거고, 이게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싶어서 보면 좁쌀 여드름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요 경우 두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화농성 여드름은 그게 아니고요. 아픈 것처럼 이렇게 뽁 올라오는 건 구진형 여드름이고요. 화농성은 그냥 이렇게 노리끼리한 거, 가만 놔두면 터져서 흐르는 거, 그게 이제 화농성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절형이라 해서 큼직큼직하게 오는 거, 네. 또는 그 방금 말씀드린 아주 작게 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따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도 뭐 그 낭포성이라 그래가지고 피부 질환으로 깊이 진피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이제 크기별로 이제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누게 되고 또 부위별로 나눌 때는 이제 턱에 나느냐, 등에 나느냐, 이마에 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한방적으로는 원인에 따라서 이제 간에 열이 있느냐, 폐에 열이 있느냐, 위에 열이 있느냐, 또는 대장에 열이 있느냐, 간에 열이 있느냐, 자궁에 열이 있느냐 한 요 정도가 이제 여드름 원인별 구분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구분되는 내용들이죠. 피부가 좀 건성이면 네. 여드름이 안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건성 피부형 여드름도 있습니다. 여드름은 그 각질과 네. 피지의 결합이거든요. 그 중에 지루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 피부인 분들이 주로 여드름을 나타내지만 각질의 문제로 기름은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각질이 제대로 벗겨져서 순환되지 않게 되면 각질 때문에 생기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드름인데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일어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건성 피부형 여드름입니다.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요.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피부 미인들 대부분 잠꾸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거, 그리고 또 기름진 거, 뭐 그 살찔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흡연과 또 금주 이런 거 좀 관리하시면 여드름 크게 이제 심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드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